네, 여기 활동지 24번 뒷장의 두 번째 문제, 연력학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라고 써 있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림은 열 효율이 0.2, 우리 단서들을 몇 개 찾아보면 일단 열 효율이 0.2라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ABCD 변하고, 그래서 A, B랑 CD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래서 등압 팽창 또는 등압 수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C에서 DA, BC랑 DA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EW고, DA 과정에서 외부의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W다. 네, 이렇게 단서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좀 먼저 써보면 좋겠죠? 자, 일단 A에서 B부터 볼까요? A에서 B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라 그랬는데, 압력이 EP0로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T0에서 ET0로 올랐네요. 네, 그래서 PB는 nRT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T가 오르면 V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팽창 과정입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인데 등압 중에서 팽창 과정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B에서 C 과정을 보겠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가 ET0로 일정하면서 압력이 줄어드네요. 자, PB는 nRT에서 T가 일정해. 근데 압력이 줄어들어. 그러면 V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팽창이네요. 그래서 얘는 등온 과정이니까 등온 팽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은 등압인데 여기랑 반대겠죠. 그래서 등압 압축 또는 등압 수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요 과정은 그 온도가 T0로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만 커지네요.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온 압축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을 하는 과정은 요 A, B랑 B, C, 그 다음에 일을 받는 과정은 요 CD랑 DA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EW, BC 과정에서는 EW만큼 일을 하거나 받거나 한다 그랬는데, B에서 C는 팽창 과정이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에는 이게 W만큼 일을 하거나 받는다 그랬는데, D에서 A 과정은 일을 받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B에서 C 과정은 등온 팽창이죠. 등온 팽창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그 델타 U 값이 0이죠.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 0, 내부 에너지 변화 0. 그래서 Q는 W입니다. 근데 이 B에서 C 과정이 일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W 값이 플러스고, 그러면 Q 값도 플러스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자,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변화량은 우리 증가량 감소량이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합시다. 이거는 온도 변화 값이랑 비례해요. 근데 지금 온도 변화 값이 A에서 B로 갈 때 온도 변화가 몇이죠? ET0에서 T0로, T0에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T0고,
C에서 D로 갈 때는 네, T0 빼기 2T0니까 마이너스 T0죠. 그래서 증가량이랑 감소량이랑 이 값 크기만 보면 똑같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D에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3W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어졌던 힌트, 열 효율이 0.2인 거를 따져봐야 이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압력과 이렇게 절대 온도 값이 값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뭔가 이렇게 값으로 주어진 거는 그거를 이용하라는 의도가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압 과정이 나오면 등압 팽창, 등압 수축이 나오는데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적분을 안 쓰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교과 과정 내에서 E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는 P 델타 V인데 원래는 P 값이 변하면은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P 값이 안 변하는 과정이 등압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압 과정에서는 E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요 A, B, C, D에서의 각 상태에서의 우리가 그 부피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A에서의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놔볼까요? A에서 그 상태에서 A에서 B가 된다고 봅시다. A에서 B가 될 때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2배가 됐어요.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부피가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B에서는 2V0입니다. 부피가.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만 반띵이 됐어요.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반띵이 됐다는 얘기는 부피도 곱하기 2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C에서는 부피가 4V0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볼까요? C에서 D로 갈 때는 압력은 P0로 그대로면서 온도만 2T0에서 T0가 됐네요. 그래서 온도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는 부피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4V0에서 2분의 1로 줄어서 2V0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D에서 A로 갈 때는 온도는 그대로인데 압력만 2배가 됐죠. 그러면 보일의 법칙, 부피가 2분의 1배가 돼서 다시 V0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 과정에서 한 일, 그리고 C에서 D 과정에서 받은 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A에서 B 과정의 한 일은 몇이냐면 WAB라고 할까요? WAB는 P 델타 V인데 P가 몇이냐면 2P0고요. 델타 V는 2V0에서 V0를 뺀 거니까 V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일은 2V0, V0 한 만큼 일을 함. 자, 그 다음에 CS D 과정은 WCD라고 할 텐데 P 델타 V인데 P가 몇이냐면 P0고요. 그 다음에 델타 V는 몇이죠?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러니까 2V0 빼기 4V0네요. 마이너스 2V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P0 V0. 그러니까 요 2P0 V0만큼 일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값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에서 B는 일을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 B에서 C,
B에서 C는 또 등온 팽창이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죠. 이때 한 일이 얼마라 그랬냐면 아까 EW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EW만큼 일을 하고 그다음 D에서 A는 W만큼 일을 받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일을 얼마나 하냐면 하는 거는 EP0 V0 플러스 EW만큼 하고 받는 거는 EP0 V0 W 이렇게 받습니다. 한 바퀴 돌 때.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한 총 일이 몇이냐면 W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0.2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W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지금 요거 아시죠? Q1에서 이제 흡수한 열이 Q1이고 방출한 열이 Q2고 한 일이 W인데 일을 W만큼 했다는 얘기는 Q1이 OW라는 얘기죠. 열 효율이 0.2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Q1이라는 거는 흡수한 구간에서 흡수한 열량, 총 열량을 말하는 건데, 흡수한 구간이 어디냐면, 등압 팽창 구간이랑 등온 팽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등압 팽창 구간,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물어보는 게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죠. 그래서 A, B에서 흡수한 열량은 우리가 모르고, B, C에서 흡수한 열량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BC에서 흡수한 열량은 델타 U 플러스 W일 텐데 요 등온 팽창이기 때문에 요 값이 빵이죠. 그 다음에 WBC는 아까부터 계속했지만 EW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EW예요. 근데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몇이냐면 요거예요. OW. 오케이? 그러면 QAB 값은 얼마냐? 3W겠죠? 그래서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3W다.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7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모의고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열 효율이 0.25네요.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온도, 이번엔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 B 과정에서 5Q, 여기서 5Q, 그 다음에 B, C 과정에서 3Q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과정들의 이름을 조금 알고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A에서 B 과정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네요. 여기다 써볼까요?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고 온도만 올라가네요. 그래서 부피 일정, 등적, 부피가 일정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가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자,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올라가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등온이고 부피는 팽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 C에서 D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네요. 그래서 등적 냉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D에서 A 과정은 네, 온도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드네요. 그래서 등온 압축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는 이제 식이 되게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적 과정에서는 W가 0이고 등온 과정에서는 델타 U가 0이죠. 그래서 요 A에서 B에는 QAB는 W가 0이니까 델타 U AB고요. QBC는요. 델타 U가 0이니까 WBC고요. 그
다음에 QCD는 W 값이 0이니까 델타 U CD고요. 그다음에 QDA는 요 델타 U 값이 0이니까 WDA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이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한 바퀴 돌 때 항상 빵이 되죠. 한 바퀴 다 돌면. 왜냐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 돌아서 요 지점 왔을 때 온도가 다시 똑같잖아요. P, V, T가 다 똑같거든요. 출발할 때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을 때랑 P, V, T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 절대 온도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델타 U는 무조건 0입니다. 어느 열 기관에서든. 근데 이제 델타 U가 변하는 데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델타 U A B 값이랑 델타 U CD 값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QAB 값이랑 QCD 값이 똑같을 겁니다. 부호만 반대일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같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아까 또 힌트를 줬네요. 힌트를 뭐라고 줬냐면은 A에서 B가 OQ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OQ고요. 요건 3Q입니다. 오케이. 그럼 C에서 D는 요거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Q고요.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 효율을 한번 따져보면 열 효율 이렇게 따질 때 이런 거 했을 때 Q1, Q2, W 했을 때 Q1이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열을 흡수한 구간은 요 두 구간이고 열을 방출한 구간은 요 두 구간인데 흡수한 열은 다 나와 있네요. 8Q네요. 8Q. 그 다음에 Q2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열 효율이 0.25잖아요. 4분의 1이죠. 그 말은 8Q의 4분의 1만큼 2Q만큼이 여기 2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6Q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5Q, 5Q만큼 방출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문제에서 준 단서를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한번 여유 있게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보면 기억,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어떨까요? 이거는 P분의 nRT 보면 되겠죠? 자, 온도가 똑같은데 부피가 늘어났어요. B에서 C. 온도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쪽이 다 상수겠죠?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C가 더 작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5Q이다. 우리 C에서 D 과정 보니까 방출한 열량 5Q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2Q다. D에서 A 과정은 열을 방출한 만큼 1도 받거든요. 근데 Q만큼 받네요. 그래서 2Q가 아니고 Q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서 우리가 안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 압력 절대온도 그래프, 그 다음에 부피 절대온도 그래프,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이렇게 같이 나온 거, 이거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 나오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0번 문제를 보면서 이 정도 어려운 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마찰 구간이 있는 이런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하기는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20번 문제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능은 물리학 원의 전범위를 다루니까 운동량 보존이랑 역학적 에너지가 다 섞여 있는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필평가는 요번에 운동량은 그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운동량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운동량 보존은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역학 초반부에 배웠던 뭐 가속도, F는 MA라든가 이런 건 다 써야죠. 그래서 그것까지 안 쓰는 문제는 나올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운동량 보존은 이번 범위가 아니라는 면에서 운동량 보존을 굳이 이용해야 되는 문제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요 문제는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9H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겠네요. 얼마 손실된다고 할까? 네, W만큼 손실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찰 구간 1을 지날 때. 그래서 수평면에 여기 충돌을 하죠. 그래서 충돌 전후로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는데, 우리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W만큼 손실 먹고 난 후의 속도가 V인 거죠. 자, 충돌한 후 A는 다시 또 손실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H인 지점에서 멈추게 되고 순간 멈춘 거겠죠. 그 다음에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나 높이 2분의 7 H인 지점에서 정지한 순간의 목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A가 1을 한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B가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고, 그러니까 이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도 W가 손실된다. 그죠? A가 여기 다시 지날 때도 W만큼 손실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 이게 또 중요한 단서인데, 이게 충돌 전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H를 구하는 건데, 여기 원래 선택형일 때는 뭔데, 하여튼 뭐뭐뭐 H는 뭐뭐뭐 H 이렇게 표현될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로 A가 여기서 떨어져서 빠르게 가다가 W만큼 역학적 에너지 손실 받고 그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가 V였습니다. 근데 이제 충돌 후의 속도는 우리가 속도로 보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속력으로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A, 그러니까 VA만큼 이쪽으로, 그다음에 VB만큼 이쪽으로. 네. 그래서 네. 속도 말고 속력 값으로 다 양수 값으로 저희가 방향 고려해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했을 때 요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을 먼저 좀 써야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식을 처음에 쓰자면 그 충돌 전 운동량은 MV죠. 그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은 이제 MVA인데 요거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값. 그다음에 B는 이제 질량이 EM이죠. EMVB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씩. 그다음에
두 번째,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일정하다. 충돌 전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충돌 후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a의 제곱. 이게 마이너스 va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2분의 1 아니다. 2m v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식을 보면은 미지수가 3개 있죠. v, va, vb. 그리고 식이 2개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a를 근데 이제 우리 va, vb까지 고려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우리 va를 v로, vb를 v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소거할 거 좀 소거할게요. 여기 2분의 1 m 다 소거합시다. 2분의 1 m, 2분의 1 m. 그렇게 되면 2번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여기도 m 소거하면은 자, 요 1번식을 요 2번식에 하나씩 대입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V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VA는 마이너스 V 더하기 2VB겠죠. 그 다음에 VB는 2VB는 V 플러스 VA니까 2분의 1 V 플러스 V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해보고 식을 2번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를 먼저 대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V 제곱은 VA 대신에 마이너스 V 플러스 2VB의 제곱 더하기 2VB의 제곱이네요. 자, 이거는 얼마일까? 요거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V제곱 마이너스 4VVB 플러스 4VB 제곱 플러스 요 뒤에 2VB 제곱이네요. 자, 운 좋게도 요 항이랑 요 항이 지워지네요. 그리고 요거고 요거는 이제 4 더하기 2 하면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6v 제곱 마이너스 4v vb는 0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vb도 양면에 나누면은 6vb는 4v가 되네요. 그래서 vb는 3분의 2v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낸 단서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를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v제곱은 va제곱 플러스 2분의 v 플러스 va의 제곱이거든요. 자, 요거 풀면은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이거 양변에 곱하기 2 다 합시다. 2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2, 4 그래서 요거 없어지겠죠. 요거 없어지겠고 계산을 계속 하면은 2v제곱은 2va 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2vva 플러스 va 제곱이네요. 자, 이쪽으로 이항해서 가져와 보면 3va 제곱 더하기 2vva 그 다음에 얘 이항해서 가져오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 제곱은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3VA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VA 플러스 V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다 속력,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VA랑 V가 둘 다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쪽은 0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얘도 없애버리면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3VA는 VA는 3분의 V입니다. 와, 그래서 엄청 복잡한 계산을 지나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VA는 3분의 V, VB는 3분의 2V. 네.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지면이 부족한데, 네, 지면이 부족해서 다음 장을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식을 하나 세워볼까요? 3번식은 뭘 세우면 좋을 것 같냐면, A가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여기 마찰 구간에서 손실했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남았었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9mgh. 9mgh에서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여기서 W만큼 잃어버리죠. W만큼 잃어버렸더니 남은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0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요게 또 3번식이 되겠고, 또 4번식은 우리가 뭘 봤으면 좋겠냐면, B가 여기서 VB로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VB가 몇인지는 구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 마찰 구간 2에서 W만큼 손실됐어요. 손실되고 그 다음 올라가서 이만큼 갔어요. 그죠? 그럼 그때 역학적 에너지 보면 2분의 1 m VB의 제곱인데, VB는 우리가 3분의 2V라 그랬죠. 그래서 3분의 2V의 제곱인데 W만큼 손실이 됐어요. 손실이 되고 나머지로 올라간 게 2m, 여기도 2m이구나. 네, B의 질량은 2m이죠. 그래서 2mg, 그 다음에 2분의 7h.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식 A가 여기서 VA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m VA는 3분의 V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또 마찰 구간을 또 지납니다. 여기서 W만큼 손실 먹어요. W만큼 손실 먹고 올라갔을 때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남거든요. 자, 그래서 요 식 세 개를 풀면은 우리가 large h를 small h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미지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제 조금 묶을 수 있는 미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mgh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그냥 조금 뭉탱이로 치환을 합시다. mgh는 뭔가 포텐셜 에너지랑 관련된 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는 U라고 보통 하는데, V나 여기서는 우리 포텐셜에 따라서 라지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니까 우리 라지 K라고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네, 계산이 좀 덜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3번식은 9P-W는 K 이렇게 나오고, 4번식은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될까? 9분의 4 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M V제곱만 없애면은 나머지가
2 곱하기 9분의 4니까 9분의 8이네요. 9분의 8k 마이너스 w는 이쪽은 7mgh네요. 7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은 k랑 p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k를 없애볼까요? 아무튼 양변을 마이너스를 하면은 9p 마이너스 9분의 8k는 w는 없어지고 k 마이너스 7p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옮기면 16p는 9분의 8k 더하기 9분의 9k니까 9분의 17k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17분의 16 곱하기 9p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숫자 엄청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5번식으로 가면은 5번식은 2분의 1 m 9분의 v 제곱 마이너스 w는 mgh인데, 자, 2분의 1 mv 제곱이 k라 그랬죠? 그래서 9분의 k인데 9분의 k는 요거에 의하면은 17분의 16 곱하기 9 p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17분의 16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w 값을 또 구해야 돼. 아까 3번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은 9p 마이너스 k가 w인데 이게 얼마야? 9p 마이너스 17분의 16 곱하기 9p. 와, 진짜 복잡해. 근데 이거는 9p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17분의 1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7분의 1이죠. 그래서 17분의 9p가 w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가져오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이 부분은 17분의 16p,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7분의 9p는 mgh가 되고요. 그래서 17분의 16 빼기 9는 7이죠. 7p인데 p가 mgh죠. 는 mgh가 됩니다. 그래서 mg 빼면은 h는 얼마죠? 17분의 7 스몰 h가 나오네요. 네, 17분의 7 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글쎄 이거만큼 여기 나온 문제, 여기 앞에 특수상대성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요 문제들은 일부러 좀 어려운 걸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는 요거랑 비슷하거나 근데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하지만 요 문제는 이제 다른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있는 부분이 맞지만, 하나는 운동량 보존은 실제 우리 지필평가 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공하시고요.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